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겔 여덟 번째 동영상 정신현상학에서 나오는 마지막 장이죠. 절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겔 철학 하시면서 굉장히 조금 해겔이 말을 좀 거창하게 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사실은 그런 거에 너무 위축되거나 겁먹지 마시고 그냥 읽으면 됩니다. 책은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절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직 전체의 생명 속의 원리로 표현되는 개개의 요소를 집약하는 일과 각기 그 요소 속의 의식의 형태로서 그 내용이 이미 드러나 있는 개념으로 하여금 개념에 합당한 형식으로 정착하게 하는 일. 여기에 실체가 동시에 주체라고 하는 정신의 궁극의 형태가 나타난다. 이는 완전하고도 진실한 내용에 자기라는 형식을 부여함으로써 그의 개념을 실현하는 동시에 바로 이 실현된 상태 속에서 개념을 견지하는 정신으로서 이것이 바로 절대지이다. 참 말은 역대급으로 어렵게 했는데 뭐 종합시험 보시거나 철학과에서 조금 이제 공부 잘하시는 학생분들이나 대학원생분들 뭐 그런 분들은 뭐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은 해결하면은 스피노자 철학을 기반으로 한 실체 철학을 주체로 돌리는 것이 사실은 해겔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실체적인 의미를 칸트적인 초월적 관념론 트란센탈 이들리스무스로 어떻게 해서든지 돌려내는 것이 실체가 곧 주체라는 것을 확장시키는 방식이 사실은 해겔 철학의 핵심이고요. 여기서 자기라는 형식을 부여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어떻게 보면은 동어 반복이에요. 자기는 자아의식, 경험으로부터 자유롭게 경험을 정초하는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양태로 정초된 걸 자기라고 한다면은 그 같은 자기, 자아라는 형식을 실체에 부여한 것이 사실은 절대 정신이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절대 정신에서 그럼 절대 정신은 절대 정신이고 절대 지는 뭐냐? 아니 뭐 절대 정신은 절대 정신이고 절대 지는 뭐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잖아요.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자연적 의식, 배우자인 자연적 의식의 두 계기가 지와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와 대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쇼츠에도 계속해서 뭐 반복적으로 올리는데 이 지와 대상이 있어서 지와 대상의 근원적인 분리로서 존립을 하는데 지가 대상을 경유함으로써 지 자신을 파악하죠. 왜냐면은 지는 무언가, 어떤가를 아느냐가 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은 끝나는데 이 지가 알지가 굳이 자기 자신과 관계 맺지 않는 대상의 즉자적인 측면을 지 자신의 진리로 여긴다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죠. 지가 나 아닌 지 자신이 아닌 대상의 반대편에 지와 무관한 지점을 자신의 진리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같은 모순을 끝까지 추동해 나간 것이 의식 경험의 학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 정신에 와서는 더 이상 지와 대상의 모순과 대립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절대 정신이 대상을 어때요? 능동적으로 산출한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가 대상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지가 대상의 본질을 산출하고 능동적으로 포괄한다라는 의미까지 다가가요. 그러면 대상이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와 대상은 근본적으로 하나의 의식의 계기예요. 의식의 단초고 계기고 의식의 근본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대상에 대해서 자연적 의식의 차원에서는 우당탕탕이었어요. 그런데 정신의 차원에서는 우당탕탕이 아니라 얘를 우당탕탕의 경험의 양태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개념적인 양태로 파악을 해요. 다시 말해서 정신에 다다른 의식이 대상을 경험적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지 자신이 더욱더 능동적으로 완전히 대상을 포괄해서 개념적으로 포착을 한 것이 보다 절대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말 하여튼 요상한 얘기는 잘하는데 절지와 대상이 항상 자연적 의식에는 두 가지 근본 계기로서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이게 정신장애 도달해서는 확 화해가 이루어진다. 아니 이게 계속 분열되만 있으면은 막말로 그냥 원시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딱 화합이 됐다라고 해서 두 개가 화합 끝 이게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의 차원에서도 지와 대상의 계기는 남아 있다. 근데 여기서 지와 대상의 계기가 남아 있는데 대상을 경험적인 방법이 아니라 개념적인 방법으로 파악을 해서 구체화시킨 게 대상지, 뭐 절대지, 절대지라고 해야겠죠. 지의 대상화니까 더욱더 구체적으로 됐다. 그래서 절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정신의 형태 속에서 자기를 아는 정신 또는 개념적인 지이다. 진리는 본원적으로 확신과 완전히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 자기 확신의 형태를 띠는 바, 다시 말하면 진리가 모습을 드러내는 가운데 지의 정신에서 그의 정신이 자기를 안다는 형식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가 더 이상 대상에 휘둘리지를 않고 대상을 파악하는 주체가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의 입장에서는 나와 지 자신과 무관하게 여겨졌던 대상의 직자적인 측면 역시 사실은 지가 모른다라고 부여를 한 거야, 자기 자신한테. 한계 역시도 지가 자신한테 한계를 그었다 뿐이에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이고 자연적 의식에서는 자기 자신이 그었던 한계에 자기 자신이 휘둘렸다면 정신의 차원에서는 자기 자신이 그었던 한계에 사실은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이 발맞춰 나간다는 것이죠. 자, 아는 것, 표면적인 것, 아는 것에 아는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의 표면적인 것은 역시 대상의 직자적인 측면이 나와 무관하게 존립을 하고 나는 그것을 진리로 여긴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매개된 것이죠. 아는 것을 다시금 아는 것. 이것이 사실은 더욱더 심오화된 지다. 지의 양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좀 읽어볼게요. 결국 학문적인 지의 본성과 운동은 자기의식이 순수하게 자기와 마주하여 자기를 깨우치는 데 있다. Das reine Fürsein des Selbstbewusstsein. 그러니까 순수한 자기 의식이 순수한 대자 의식으로서 그러니까 자기 의식이 순수하게 자기와 마주치면서 본성을 깨우치는 데 있다. 결과적으로 타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타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사실은 자아와 타자의 구별이 없어진 순수한 개념적 포착이 완성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자아가 다른 어떤 자아도 아닌 바로 이 자아이면서 또한 단적으로 타자와 매개되어 개별자로서의 자기를 지향한 보편적 자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자기를 지향을 했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지향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뭐 사망했다, 뭐 죽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보편적인 자아와 개별적인 자아가 유기적으로 맺어져 있을 때 그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지는 자기 자신을 개념적으로 인식하는 절대정신이다. 이거 뭐 같은 얘기 제가 했고요. 절대지란 절대정신의 개념적 이거 그리고 제가 사실은 만든 PPT거든요. 그래서 또 뭐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또 같이 또 강의를 할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고요. 이게 사실은 푸념 아닌 푸념인데 독일 철학, 특히 헤겔, 칸트 철학은 뭐 그래도 이렇게 어 그게 있는데 해결 철학은 많이들 이렇게 어려워들 하시고 많이 안 찾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렇지 않거든요. 많이 이렇게 좀 찾아주시면은 이렇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기도 하시고 또 독서 모임이나 이런 거를 제가 또 기획 중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일단은 편안하게 조금 더 저를 좀 알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요. 예, 지금은 조금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비밀 댓글로라도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제가 뭐 질문이든 뭐 생각하는 것이 있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또 강좌를 이렇게 열 생각이니까요. 부담 없이 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의식 경험의 학에서 개념적으로 절대정신을 파악한다는 것은 절대정신을 의식의 형식으로서 서술한다는 것이다. 의식의 형식으로 서술되기 위해 절대정신은 의식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절대정신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정신 고고하게 그러면 절대정신 하면 되지. 근데 유한한 의식을 경유해서 절대정신이 나와야지 그것이 공허하고 추상적이지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의식은 개별자, 특수자의 의식을 말함. 유한한 인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자기의식과 초월적인 존재이지만 인간의 의식을 통해서 자기의식을 획득할 수밖에 없는 신과의 관계를 떠올리게 됩니다. 강순전 선생님의 책 정신현상학의 이념의 새창 출판사에서 제가 조금 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음, 이것도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자, 그러면 도대체 시간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느냐? 절대 정신이나 뭐 자연적 의식의 차원에서나 시간은 똑같잖아요. 시간의 의미는. 그럼 시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에 대해서 시간의 궁극성은 시간이 죽음, 인간적인 시간의 소멸, 시간의 객관성의 측면은 전통, 역사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 있어요. 시간의 주관적인 차원에서는 시간은 결과적으로 죽음이에요. 주관자의 죽음에서 끝나는 게 시간이에요. 이게 시간의 사실은 본질이고. 그리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시간을 보면 이건 역사라는 얘기죠. 이건 누군가가 객관적인 척도로서 축적이 된 것이 역사니까요. 자, 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며 개념이 공허한 직관으로서의 의식에 표상된 것이다. 개념이 스스로를 포착했을 때에는 개념은 그것이 걸치고 있는 시간의 형식을 지향하여 직관화되고 개념은 개념적인 직관이 된다. 그야말로 시간은 자기 완성을 이루지 않은 정신의 필연적인 운명이다. 그러니까 깨닫기 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해겔은 진리 철학자거든요. 실제 철학자, 진리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절대 정신의 척도가 마련이 되고 그 절대 정신의 척도가 자신의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게 절대지거든요. 이건 실제 철학이고 진리를 지향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기까지, 진리를 얻기까지, 학문적인 정초를 탄탄하게 하기까지의 시간적인 운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어떻게 개념적으로 포착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공허한 직관이 아닌 학문적인 토대를 지닌 양태로 만들 수 있느냐가 시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궁극의 지점을 향해서 지금 유예 기간을 받았다라고 해겔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역사는 객관적인 측면에서 그 시간의 축적의 또 다른 측면으로서 객관적인 하나의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같은 연결고리에 우리가 맞춰 나간다. 왜? 우리는 죽음이라는 하나의 태어나자마자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안 되죠. 살아남아야 되죠. 그 살아남는 과정이 유예 기간이며 그 유예 기간에 우리는 진리를 향해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 해겔의 생각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시간은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사실은 해겔이 골고다 원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 네, 조금 너무 길게 하면은 또 철학은 또 그렇더라고요. 또 그래서 절대지 첫 번째 시간 이렇게
가져봤습니다.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해겔은 아마 정신현상을 조금 더 하고 이렇게 또 빈 부분을 조금 더 조금 채우고, 그리고 이제 뭐 미학이나 법철학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또 칸트를 할 수도 있고요. 예, 좀 어려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